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지하가 터널 제외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중 바닥 면적이 지하층,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은 1000제곱미터 이상,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기타는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더 있는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험에 통상 나오는 경우는 요 두 가지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요 두 가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 표시 온도로 주로 오른쪽 위에 이렇게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을 비워둔 경우는 한 번도 출제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 오른쪽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씨 미만일 때는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입니다. 이 39에다가 플러스 40을 하면 됩니다. 79. 그 다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일 때는 이 79에다가 플러스 42를 하면 됩니다.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 아까는 40을 했는데 이번엔 42입니다. 그 다음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일 경우에는 121도씨 이상, 여기다가 42를 플러스를 하면은 162도씨 미만, 106도씨 이상일 때는 162도씨 이상. 그러니까 다 40, 42, 41. 여기서만 40 내외에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 예제로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40을 하면은 79. 여기다가 플러스 42를 하면은 121. 여기다가 플러스 41을 하면은 162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반드시 해 두셔야 요 한두 번씩 요거 출제될 때 그대로 적기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급수 배관으로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 그 밖의 배관은 10m/s 이하.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헤드 반사판.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은 그 예제로 주어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비워두는 경우가 간혹가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 거리가 0.75m 미만일 때는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일 때는 0.1m 미만, 1m 이상 1.5m 미만일 때는 0.15m 미만, 1.5m 이상일 때는 0.3m 미만입니다. 요 1m일 때는 0.1m죠. 1.5m일 때는 0.15m. 요거 두 개는 외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1.5일 때는 0.3m, 0.75 미만일 때는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요거 두 개는 그대로 이것만 보면 쓸 수가 있고, 요거 두 개만 잘 외우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쉽게 요 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로 교육연구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층별 높이는 다음과 같으며 지상층은 모두 창문이 있는 층이다. 그래서 층 높이가 5.5m부터 이렇게 4m, 3m까지 나와 있고 반자의 높이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클러는 반자에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반자의 높이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다음 조건으로 지하 2층에 있는 물탱크실의 저수조는 바닥으로부터 3m 높이의 풋 밸브가 위치해 있으며 이 높이까지 항상 물이 차 있다. 저수조는 일반 급수용과 소방용을 겸용하며 내부 크기는 가로 8m, 세로 5m, 높이 4m이다.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 수도는 실양정의 30%이다. 펌프의 효율은 60%, 전달 개수는 1.1이다. 1번, 이 건물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층은 지상 5층까지 있죠. 지상 6층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설치인데 지상 5층까지 있을 때는 앞에서 그 설명한 대로 특정 소방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하 1층, 2층. 그리고 4층 이상인 층, 4층하고 5층 두 개가 있죠. 근데 바닥 면적이 중요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5층은 900제곱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층은 설치 제외입니다. 따라서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4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 급수 펌프의 흡입구와 소화 펌프 흡입구 사이의 수직거리는 얼마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의 저수량을 알아야 됩니다. 수원의 저수량은 앞의 시간에서 여러 번 설명이 됐죠. 기준 개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헤드 부착 높이가 보면은 다 요 반자 높이죠. 반자 높이에 부착하는데 다 8m 이하니까 기준 개수가 10개입니다. 10개.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20분 곱하기 80리터죠. 하면은 1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저수량. 16 세제곱미터는 위에 저수조가 가로 8, 세로 5, 높이 4m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냐 했기 때문에 높이는 0.4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옥상 수조에 보유할 저수량은 앞에서 수원의 저수량이 16세제곱미터 했죠. 옥상 수조는 3분의 1만 저장하면 됩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은 5.33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기준기수 앞에서 10개였죠. 10개 곱하기 80을 하면 800리터/미닛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소화펌프의 전향자는 얼마인가? 이게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전향자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10m입니다. 근데 H1 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H1은 앞에 조건에서 보면은 여기 지하 2층 층 높이가 5.5m죠. 그러니까 5.5m에서 2.6m를 빼주는데 2.6m를 빼주는 이유가 일반 급수 풋밸브 높이가 3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3m. 근데 소화펌프 풋밸브가 앞에서 0.4m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0.4m를 이렇게
빼주는 값이 빼주는 값 여기다가 다음 4.5 곱하기 3m죠. 하나, 둘, 셋. 4.5m 곱하기 셋.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2층까지. 그래서 4.5 곱하기 3m 플러스 4m. 4m를 해주는 게 4m를 해주면은 요 지상 3층까지 왔고, 그 다음 설치되는 게 반자에 설치를 한다 그랬죠. 3.5m에. 그래서 플러스 3.5m를 하면은 H1은 23.9m가 됩니다. 그리고 H2 같은 경우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 속도는 실행량의 30%이다. 이렇게 조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23.9 곱하기 0.3을 하면은 7.17m가 됩니다. 따라서 전향적 H는 23.9 플러스 7.17 플러스 10m를 하면은 41.07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소화펌프의 전동기 동력은 얼마인가? 이거는 여러 번 풀어봐서 알죠. 0.6 아까 효율이 0.6이었죠. 0.6 60%니까 0.6 0.6분의 9.8 곱하기 전격 토출량이 800L/min이니까 이건 0.8 나누기 60을 하면은 여기 Q값이 되죠. 곱하기 전향전 41.07 곱하기 1.1 여기 전달계수 1.1이니까 계산해 주면은 9.84kW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설과 슈퍼마켓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단면도와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건축물은 내화 구조이며 폐쇄형 헤드이고 정방향으로 배치한다. 주 배관은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8층까지 되어 있고 1층에는 슈퍼마켓과 펌프실이 있고 8층에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은 요 2층부터 7층까지 가로 20, 세로 43m죠. 1층 슈퍼마켓은 가로 20, 세로 26, 펌프실은 가로 20, 세로 17, 8층 휴게실은 가로 5m, 세로 13m입니다. 가. 전체 스프링클러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정방향으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내화 구조이고 폐쇄형 헤드이다. 그러니까 내화 구조이니까 2.3m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간 간격이 2 아래 코사인 45도에서 2 곱하기 2.3 내화 구조니까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해주면은 헤드 간 간격은 3.25m가 됩니다. 따라서 1층 슈퍼마켓은 가로 20m, 세로 26m였죠. 나누기 헤드 간 간격 3.25m를 해주면은 가로는 6.15가 나와 7개가 되고 세로는 8개가 됩니다. 따라서 7 곱하기 8이죠. 이 5가 가는데 7, 8에 56에서 56개가 1층 슈퍼마켓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시설 슈퍼마켓 2에서 7층까지는 가로 20m, 세로 43m를 3.25로 나눠주면은 7개가 되고 가로는 세로는 14개가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4를 하면 한 층당 98개가 되고 총 6개 층이기 때문에 588개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게실 8층은 가로 5m, 세로 13m를 3.25로 나눠주면은 2개, 4개가 나오게 되고 2 곱하기 4 하면은 8개가 휴게실에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6 플러스 588 플러스 8을 해주면은 652개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헤드 개수에 따른 유수 검주 장치의 규격과 필요 수량을 구하시오. 1층 유수 검지 장치 규격은 1층의 헤드수는 56개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층 펌프실은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층이죠. 그래서 1층은 56개인데 여기서 56개이기 때문에 60개를 적용을 해서 급수관 규격은 80mm가 되고 유수 검지 장치는 하나가 있으면 되죠. 1층에. 그 다음 2에서 7층은 588개니까 아니 98개죠. 한 층당 98개. 층당 98개니까 100개를 적용하면은 100mm가 됩니다. 규격은. 그리고 수량은 층당 하나씩 유수 검지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총 6개가 소요가 됩니다. 8층은 8개였죠. 그러니까 7보다는 크니까 15개를 적용을 해서 50mm입니다. 규격은. 그리고 수량은 하나. 주 배관의 유속을 구하시오. V는 A분의 Q죠.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자승입니다. 0.1의 자승. 0.1의 자승은 2에서 7층 여기 100mm가 제일 크죠. 가장 큰 거를 적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100mm니까 0.1이 된 겁니다.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자승. Q는 판매 시설 기준 개수가 30개죠. 그러니까 30개 곱하기 80리터 per minute 하면 2400리터 per minute이 되고 이거는 2.4 세제곱미터 나누기 60 세크가 됩니다. Q는. 따라서 V는 A분의 Q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자승분에 2.4 세제곱미터 나누기 60 세크를 해주면은 5.09 미터 per sec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